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시장이 너무 멋진데요. 아주 이번에 독특한 전시를 지금 펼치셨어요. 제 작품이 그동안에 제가 작품하던 방식이 좀 독특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네네. 형편상 또는 작품에 관한 아이디어가 조금 다른 분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작품도 이런 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네. 작품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교수님의 그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그러면은 예. 제가 몇 가지 시리즈로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은 네. 근대 짱돌의 역사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들은 일종의 그 짱돌이라는 말은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요. 네. 그 돌 중에서도 손에 이렇게 잡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 가서는 강가에서 우리가 수제비를 뜨던 그 돌, 그런 돌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들은 그냥 수많은 세상에 있는 짱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각기 가지고 있는 역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짱돌은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네. 예를 들면 유관순의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유관순이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한테 잡혀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유관순의 오빠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잠깐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헤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기록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어떤 소설적 상상력을 좀 넣으면서 그때 그 오빠가 유관순한테 이런 돌을 쥐어주지 않았을까 헤어지면서 각각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서 헤어지거든요. 네네. 그때에 이런 걸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소설적인 상상력을 제가 한번 발휘시켜 본 거죠. 그러셨군요. 윤동주도 저 연희동에서 살 때 연세학당 기숙사 생활하고 그럴 때 그 언덕에서 이러지 않았을까 하면서 소설적 상상력과 실제를 이렇게 겸한 겁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에드워드 사이드의 돌을 만든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의 위치로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서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자기 고향이 이스라엘에게 고향 땅을 뺏긴 이후 나이 들어서 거길 방문했을 때 돌을 던졌어요. 그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돌의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돌은 참 역사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왔구나. 민중의 편에 서서 이런 의미로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작품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네. 작품을 통해서 이제 짱돌의 역사라는 것을 시리즈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뒤지면서 또 앞으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안반도 해양 오염 사건 그거를 중심으로 했던 작품이고요. 태안반도 태안 앞에 있는 저 서해 네네. 그거고요. 뭐 이제 이런 것은 명박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화문에 있었던 명박산성을 보고서 제가 그때 느꼈던 좀 강한 이미지를 남겼던 것들을 네.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사건들을 가지고 짱돌 역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이 짱돌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다 묶어버리셨네? 그렇죠. 네. 짱돌을 매개로 기발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책 읽기 시리즈인데요. 각 책마다 이제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 네. 굉장히 민중서관에서 나온 국어사전인데요. 그 국어사전 속에서 보면은 이 국어사전은 하이데거의 말에 의하면 존재의 집,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씨앗을 유리병에 놓았고요. 왜냐면 모든 우리들의 생각, 개념의 시작, 그 씨앗들은 우리의 국어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안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보다, 그다음에 씨앗을 품다. 그것이 국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거는 히스토리 오브 아트라고 하는 이제 미술사 책인데요. 미술에서는 사과의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사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술사를 보면은 세잔느의 사과, 뭐 일단 이 입체와 평면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사진기의 발명, 이게 미술사에서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미술사를 상징하는 두 사물을 했고요. 이거는 한국 6.25 전쟁.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개화도 안 돼 있을 때, 그 재래식 무기와 현대 무기가 이렇게 만나서 아주 민족 처음으로 그 이념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 새로운 현상을 가지고서 남북한이 싸웠던 그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목은 깃발만 나부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전쟁 기념비를 제가 좀 다시 돌아보는 전쟁 기념비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안에는 밑에는 그 갑자기 만들어진 듯한 그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은 젊은이들의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저게 주로 그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사진인데요. 그 위에 제가 요즘에 그 부엌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이건 태양열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소위 주로 그 이념적인 전쟁들, 반공이다, 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흔들리는데 실제로는 그 밑에는 많은 죽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그 기념비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 얼마나 비극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열에 의해서 태양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뭐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때는 실제로 영어의 압박,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 제목이 잉글리시 말아먹기.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영어 사전 씹어먹는 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하나씩 씹어 먹으면서 네, 그 단어를 네. 외우고 하는 그 비참한 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을 한번 이렇게 네. 만들어 봤습니다. 아, 참 재밌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2, 13년을 했는데,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한국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현찰 박치기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게 현찰을 박치기 하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그 인상을 남겼고요. 네. 그 세상이 현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어떤 압박감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형상화해봤습니다. 세종대왕 네. 10,000원짜리, 그 당시로서 제일 큰 화폐였습니다. 그렇죠. 10,000원짜리에 헤딩을 하고 있는, 박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이거는 제가 그 후배들과 함께 네. 영상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연락이 왔어요. 네네. 대통령상이 지금 부활된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한번 그 얘기를 저 작품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콘티를 짜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는데 국전의 최고상이 이름이 대통령상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상,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상, 국회의장상도 있었군요. 네. 국회의장상, 문교부 장관상, 뭐 국무총리상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전 세계에 그런 상이 없습니다. 미술이란 그냥 금상상도 있고 뭐 최고상, 장려상 이런 건 있지만 그 관료의 계급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코미디스러운 일이었는데, 네. 그게 국전과 함께 사라졌는데, 지금 그 국전 다음에 이제 그걸 비슷하게 이어서 이제 하고 있는 전시가 한국미술대전이라고 하는 전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시에서 이게 그 전시 한국미술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상전을 열면서 네.
출품하는 작가에게 출품료를 받는 게 큰 수입이거든요. 음.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상이라는 이름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중적으로는 아직도 그 대통령상이라는 게 제일 유명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갖다 대통령상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 대통령상 부활이라고 하는 좀 코미디스러운 이 전시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그거에 그 전시에 내기 위해서 영상 작업을 마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대통령상이라는 것은 없어져야죠. 그게 네. 없어졌어요. 다시 없어졌어요. 그게 몇 년간 부활했다가 네네. 너무 그게 시대착오적이고 반예술적이거든요. 네네. 관료적일 뿐이지. 네. 그래서 그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대통령상이라는 작품 이거를 만들면서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대부분이 비운에 가셨고 뭐 박 대통령만 해도 그 부하의 총에 네. 젊은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네. 죽었고, 그 다음에 뭐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 갔죠.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들이 참 비운 속에서 가는 대통령을 보면서 좀 새롭게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좀 역사에 남으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네.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새로 생겼는데 가서 이렇게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상한 풍경이다. 낯설고 기괴하고, 그리고 오늘의 피로를 풀고 그다음에 내일의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욕망과 뭐 삶의 한 적극적인 터전, 전쟁터, 휴식, 이런 것들이 다 뭉쳐있는 이렇게 한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본 작품입니다. 이제 그 버려져 있는 그 오븐을 주워서 그 안에 좀 설치를 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보면서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는 캔버스 작품인데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희생자 304명이 어떻게 이걸 표현하면서 자꾸 그걸 정부나 이쪽에서는 잊어라 하는데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디자인화해서 가라앉고 있는 배와 요걸 갖다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마크인 이건 뭐라 그러지? 무슨 바코드. 예. 바코드에 떠 있는 배, 그리고 모든 논리를 그 자본주의의 금전 관계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세태의 바다에 얹혀서 함께 이렇게 그려본 작품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양한 그런 작품들 이렇게 설명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전시가 그러니까 언제까지인 거예요? 2월 1일 날 시작해서 2월 1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2주 정도 네, 하시는 2주 거예요. 정도 예. 그러니까 평생 사실은 교직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후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쓰시다가 이렇게 퇴임하신 이후에 이게 대규모 전시를 지금 이제 펼치신 건데, 아무튼 우리 그 작품을 하는 많은 후배들, 제자들에게 그 작가로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하시는 그 점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작가를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작품을 하고 작가로서 일생을 살기로 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주목해줘야 되는 그 일반인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들을 많이 봐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의 작품을. 그 다음에 사주세요. 젊은이들의 작품은 싸고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네. 그런 작품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사주시면서 그런 일들이 그 작품들의 작가들을 키워주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관심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젊은 작가들에게는 절망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젊은 작가들은 정말 재능도 좋고 그리고 환경도 조금 그 일반인들이 아직도 미술을 너무 일반 생활과를 격리되어 있고 네. 또 이렇게 지원 같은 게
나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관심 같은 건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미술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먼 눈을 보면서 네. 작가로서 젊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품을 하면서 네. 그 작품을 발표하면서 살다 보면은 틀림없이 알아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그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일찌감치 미술을 포기해서 그 좋은 재능과 그 좋은 끼, 그 네. 좋은 에너지를 잃어버린 일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젊은이들은 어떤 미래를 믿고 그리고 그 작품 활동을 계속해 주셨으면은 네. 참 우리 미술이 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까 많은 그 관객들이 전시장을 찾는 거 보고 아주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예, 이게 멋진 전시 펼쳐주시는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